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애 둘 엄마가 도박을 했다. 그리고 빈 1억.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다. 갓난쟁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떠야 하고 기저귀에 묻은 응가 냄새에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시기. 그런데도 나는 도박을 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박이 나를 지배했다. 처음 도박을 시작한 건 임신 중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품고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손에 쥔 핸드폰을 통해 수없이 많은 작은 승리를 맛봤고 그 승리들이 점점 나를 파고 들어왔다. 조금만 더 하면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리하겠지. 이거 다 벌면 아기 태어나서 산후조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처음엔 이렇게 포장했다. 내 욕망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변명하며 미화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건 핑계였다. 가장 최악의 핑계. 도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가 만든 진흙탕이었다. 출산 후 한동안은 억지로 멈춘 척했다. 신생아 돌보느라 눈, 코 뜰 새 없었고 밤마다 깨는 아기 달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기가 자고 난 뒤 고요한 거실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다. 이번 판까지만 딱 한 번만. 그게 제발이었다. 딱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었다. 남편은 눈치챘다. 카드 내역, 갑자기 줄어든 통장 잔고, 어느 날 갑자기 꺼진 내 표정. 그리고 물었다. 또야? 나는 숨겼다. 아니야. 그냥 카드값 좀 밀렸어. 사실 그때 이미 수백만 원이 날아간 뒤였다. 무서웠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현실도 남편도 아기들도 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떠있는 숫자와 결과에 집착했다. 결국 들통났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들킬 때마다 무릎 꿇고 울었다. 이젠 정말 안 할게, 이게 마지막이야. 남편은 믿으려 애썼다. 그때마다 내가 임신 중이었거나 아기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당신까지 무너지면 우리 애들 어떡해.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찢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옥은 그 다음이었다. 빚. 처음엔 감췄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 10을 빌렸다고 하고 실제로는 30을 빌렸다. 20은 갚으려고 했는데 더 불었다. 또 빌렸다. 그리고 또. 결국 비밀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엔 분노, 그 다음은 실망, 그 다음은 공포. 정신 차려. 아니면 아기들 데리고 떠날 거야. 그 말이 나를 정지시켰다. 숨이 멎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진짜 모든 걸 잃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목숨 걸고 낳은 아기들. 피를 토하며 앓던 입덧과 온몸이 찢어지는 진통을 견디며 품에 안은 아이들. 그 애들을 잃는다는 생각은 도박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짐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는 안 해. 돈을 준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안 해. 그 다짐은 아직도 매일같이 속삭이며 버티고 있다. 한밤중 아이들이 잠든 그 조용한 틈에 나는 조용히 검색창에 손을 올렸다. 자살 가장 고통 없는 방법. 그 순간 내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스마트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걸 정말 검색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지금 뛰면 다 끝나겠지? 그런데 그때였다. 작은 콧소리. 잠든 첫째 아이가 옆방에서 내는 꿈을 꾸며내는 듯한 안도의 숨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 울었다. 온몸이 뜨겁고 입에서는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한심해서 미안해. 죽고 싶다는 생각은 의외로 무섭지 않았다. 무서운 건 죽은 뒤 남겨질 사람들의 삶이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남편이 빚 독촉에 쫓기며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아기들이 커서 우리 엄마는 왜 없어? 라는 질문을 세상에 대고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도박으로 가족을 무너뜨린 엄마라는 꼬리표를 아이들에게 평생 짊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그걸 아는데 어떻게 죽나? 어떻게 도망치나? 남편은 점점 지쳐갔다. 처음에는 울었다. 그 다음엔 화를 냈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포기한 눈빛을 했다. 더 이상 감정 소모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 눈빛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욕을 해줘. 차라리 소리를 질러줘. 그런데 그저 말없이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며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댔다.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내도 인간도 아니야. 하지만 말야. 아이들이 날 본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한다. 2살 된 첫째가 내가 화장실에만 가도 문을 열고 따라온다. 엄마 같이 가.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다. 잠에서 깬 아기가 내 품을 찾을 때, 내 손을 꼭 붙잡을 때 엄마라는 그 짧은 2글자가 죽음을 이기게 만든다. 밤엔 울고 아침엔 웃는다. 엄마니까. 엄마라서. 애들 앞에선 죽을 기력도 없다. 가끔은 너무 억울하다. 왜 나는 이토록 미련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도박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억울함은 곧 죄책감으로 바뀐다. 그 도박을 누가 했지?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사람이 누구지? 신생아 옆에서 몰래 핸드폰 붙잡고 있었던 인간이 누구였지? 바로 나. 결국 나는 도박을 택했고 도박은 내게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다. 지금도 무섭다. 내가 또 무너질까봐 무섭다. 정신 차리겠다고 맹세해놓고 또 손가락이 흔들릴까봐 무섭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했다. 아이들과 한 약속.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는 그 약속. 아이들의 웃음을 다시는 울음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한 푼 한 푼 갚아가며 비로소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약속. 도박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다. 도박은 괴물이다. 생각보다 더 영리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도 달콤하다. 도박 중독은 마치 달콤한 독을 입에 넣고 천천히 스스로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 처음엔 조금 벌었네. 이거 나랑 잘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 그때부터다. 마치 당신을 분석한 AI처럼 도박은 당신의 성향을 학습한다. 당신이 언제 가장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지, 얼마 정도 잃고 나면 다음 충전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자극한다. 나는 그 달콤한 독에 완전히 취해버렸었다. 한 번은 아이를 옆에 두고 도박을 한 적이 있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시간, 분유를 타야 할 시간인데도 나는 폰을 들고 도박방을 보고 있었다. 그날 이겼다. 이겼다는 기쁨보다 나 자신이 너무 역겨웠다. 이겼는데 왜 울고 있지? 도박에서 이기고도 나는 진 사람이었다.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투자야. 진짜 중독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숨기지도 못하지. 다 갚고 나면 안 할 거야. 내가 애 낳고도 이렇게 버텼는데 이 정도는 컨트롤 가능하지.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괴물이 내 머릿속에 심어놓은 거짓말이었다.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안에 괴물이 너무 커져 있었다. 이제 그 괴물을 어떻게 다루냐고?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오늘도 너 괴물 안 깨웠지? 잘했어. 매일 밤 핸드폰 앱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한다. 광고 링크 하나에도 예민해진다. 내가 클릭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들은 나의 지키고 싶은 이유다. 하지만 괴물은 그 이유조차도 무디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적인 원칙을 만들었다. 절대 도박 광고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 금지. 혼자 있는 시간엔 핸드폰 없이 움직이기. 우울할 땐 음악을 듣거나 아이 사진 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겨도 손해라는 문장을 계속 되뇌이기. 이게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괴물의 목을 죄는 칼이 된다. 나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완전히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도박 중독이란 괴물은 평생 잠복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쥐었고 매일을 버텨내는 힘이 생겼다. 울면서도 무릎 꿇으면서도 나는 괴물의 손에서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다. 내게는 숫자가 있다. 지우고 싶고 없었던 것처럼 덮고 싶은 숫자. 3,800만 원, 4,920만 원, 5,700만 원. 이건 내 빚의 이력서다. 가장 잔인한 숫자들이고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게 아니다. 신뢰를 잃는다. 존엄을 잃는다. 존재의 의미를 앗아간다. 남편 명의로 만들어진 카드. 그 카드로 돌린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사금융,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빌린 돈. 나는 어느새
돈을 갚기 위해 더 빌려야만 하는 삶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 빚은 단순히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갚는 건 고통스럽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쪼개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 간식 하나 사줄 때도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프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야. 전엔 도박으로 돈을 쓸 땐 아무 감정이 없었다. 10만 원을 잃어도 100만 원을 날려도 그저 다음 기회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을 아껴내고 기뻐하는 내가 있다. 그게 얼마나 큰 회복인지 모른다.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인지 모른다. 남편에게는 아직도 미안하다. 말수가 줄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보여서 가끔은 내가 숨고 싶어진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지켜. 우리 애들 당신이 지켜. 그 말이 나를 하루하루 붙잡는다. 아기들은 잘한다. 첫째는 이제 내 손을 끌고 말한다. 엄마, 나랑 그림 그리자. 둘째는 방긋방긋 웃는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는다. 그 순수한 눈빛을 보며 생각한다. 그래, 나 이 아이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 보자. 나는 한때 도박 중독자였다. 나는 한때 죽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한때 거짓말로 가족을 망가뜨린 엄마였다. 하지만 지금은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고 매일을 눈물로 버텨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혹시 당신도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살자. 버티자. 그리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자. 우리는 괴물의 손을 잡았던 순간보다 그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는 순간 더 위대해진다. 그건 믿어도 돼. 나는 지금 그 증거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